네, 안녕하십니까.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. 오늘 어제 찍은 영상, 어제 좀 저희 그 변호사님들하고 같이 홍콩 ELS 어떻게 되고 있나 좀 많이 찍어봤는데요. 이상하게 이제 녹음이 안 돼서 영상만 나가는 또 불편함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시간을 내서 이제 법무법인은 시간이 곧 돈인데 좀 다시 모여가지고 찍기에는 이제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어제 나온 얘기들 정리하는 정도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일단은 그 어제 말씀드린 내용 이제 하나 공유를 드리면요. 지금 화면 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. 잠깐만요. 크기가 이제 충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좀 키워보겠습니다. 역시 IT를 잘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공유를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. 여기에. 이게 시간이 없는데 이게 죄송합니다. 음, 바로 하겠습니다. 예,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, 이게 지금 말이 많은데요. 요렇게 지금 화면 공유된 것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 그 은행에서 지금 보상 제한이 왔고 이의 제기가 어떻게 왔는지, 그리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, 그리고 향후의 추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, 뭐 요거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공유를 중지하겠고요. 네.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홍콩 ELS가 편입된 상품, 특히 그냥 ELS 상품만 가지면 그게 한 15만 명 정도 되고요. 뭐 시중은행에서 올해 5대 은행 중이 고객들이 이제 피해로 추정되는 금액이 4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또 은행 내부에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분류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40% 정도 총액 기준으로 40% 그러니까 4조 피해라고 하면 1조 정도가 각각의 은행들이 지금 이사회를 열어서 대손 충당금을 쌓도록 의결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고객분들에게 배상할 돈에 대해서 한 1조 정도 되는데요. 그 최대라는 뜻입니다, 그게.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고객이 10,000명이 있는데, 10,000명에 대해서 1조 원을 두고 10,000명을 나눠준다고 할 때, 이제 1조 원을 전부 나눠주는 게 아니라, 이 시뮬레이션을 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50%, 60%, 그러니까 5천억, 6천억 그 정도를 맞추고 이 금액으로 고객들에게 그 각각의 은행 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점수에 따라서 그 피해에 따른 퍼센트를 산정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. 그래서 은행의 법무팀이 한 건 한 건 모두 다 그 법률 전문가, 인간인 법률 전문가가 그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그 보상액, 그리고 손실 보상액을 산정한 건 아니고요. 컴퓨팅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
요렇게 점수를 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, 그 만들어진 거 총액이 뭐 50%, 60%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1차 제안, 당연히 협상할 때 1차 제안에서 모두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모든 돈을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미리 은행의 보상 제한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은행에 대해서 보상 제한을 안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다투시는 분 중에 인정받으신 분이 가져가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가만히 있어도 보상을 한다? 이거는 없고요. 이 일을 해야만 보상이 됩니다. 그래서 그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피해가 있는데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데도 보상 제한이 왔다. 뭐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되고, 근데 어떤 이의 제기가 없는데 그 보상 제한이 왔다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보기에는 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좀 불완전한, 당연히 향후에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손실에 대한 청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경우에 보상 제한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보상 제한이 전부 끝나서 고객들이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 모두 다 답변이 된 다음에, 그 다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도록 합니다. 그 이의 제기에 대해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지, 아무런 법률 제기를 주장을 하지 않고 말로만 한다거나 아니면 법적인 주장을 하지 않으면 은행으로서는 당연히 뭐 이거는 뭐 제대로 된 어떤 이의 제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뭐 한마디로 말해 속된 말로 알아서 하셔라 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결국은 법적 대응 말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. 지금까지 많이 때를 썼고 뭐 금감원에서 시위도 많이 했지만 결국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. 이거는 집단 소송하기도 어려운 게 상품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각 고객이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투자 판단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제 불완전 판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사안별로 보상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. 그래서 저희 로집사에서는 뭐 저희 수임자분들에서 뭐 은행에서 이렇게 보상 제한이 왔습니다라고 하면 얘기를 해서 가서 보상 제한과 관련 근거를 한번 받아오시라고 하고, 그리고 저희가 이미 금감원에 제출한 분쟁조정 심의를 해달라는 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시 한번 좀 손을 봐서 은행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은행과 재협상하는 구도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. 그 재협상 결과에서도 은행이 또 좀 전향적으로 판단해주지 않으면 가능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조정을 받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의뢰인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. 여기서 이 일을 하면 지금 은행이 제안한 요것도 못 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,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가능성이 극히 작다. 왜냐하면 절차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하게 될 텐데, 그때 당연히 은행 제한보다 좀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이 아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그런 제한을 저희가 주장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가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향후 추진 절차 저희 수임자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좀 시간이 걸린다. 일단 전체에 어떤 분들이 이제 다 받아들이는 분들과 신청을 하지 않을 분들에 대한 분류 작업, 그리고 이의 제기를 하신 분들, 정식으로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신 분들에 대한 분류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시 그 2차 보상과 관련 협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보상 제한 이후에 이게 은행에서 뭐 어떻게 되고 있냐, 뭐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린다.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. 은행에서 일단 1차적으로 본인 ELS 판매 고객들에 대한 보상 제한이 모두 이루어지고 이 여부에 대한 확인이 모두 끝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의자를 상대로 다시 좀 인간 법률 전문가, 은행의 법률 전문가하고 저희 신청인들 대리한 저희 법무법인이 좀 협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. 그리고 그 협상이 안 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을 좀
적극적으로 해서 그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받아보려고 합니다. 당연히 금감원의 분쟁 조정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기초해서 금융소비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좀 유리하다고 생각하고요. 어차피 판매사들에게 모든 증거가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소비자로서는 하기가 되게 어려운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잘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그리고 뭐 이게 적용 안 되는 경우에도 이제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잘 소명을 해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